네, 그럼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광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뭐 쭉 내용들을 보면 나 잘났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다 잘났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다양한 청년 정책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같은 청년분들에게 창업, 원래 저는 창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돈을 투자해서 공간을 재생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얘기들도 제가 이제 우리 담당자님께서 보내주신 강의를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청년 문화에 대한 강의를 아무래도 그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청년 문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제 공간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가 직업으로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가 딱 이제 해제되고선 바로 첫날의 사진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이 동네 쭉 돌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밑에서도 막 축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요소들이 될 것이고, 왜 콘텐츠, 제가 이제 문화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것들, 이거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요, 혹시? 그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네, 여기 선생님.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강의에서 저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이제 수업을 어쨌든 1시간 30분 정도 이 일요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자해 주시는 만큼 제가 이제 최대한 그 시간 안 아깝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오늘 좀 드리면 좋으실지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눈빛은 그냥 온 건데요? 약간 이런 눈빛인데요? 이런 눈빛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배우고 싶다면 뭐 주제와 상관없어도 이런 거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그 얘기 담아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야 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옆에 자꾸 쳐다보시니까 우리 옆에 우리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려주면 좋겠다. 네. 네. 네? 구체적인 사례들 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두 분한테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쭉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떤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를 할 때 네. 그 공간이 위치, 부산에 뭐 어디 있고 그 섭외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공간을 만들고 나서 얼마큼 지속할 수 있는지. 지속할 수 있는지. 네. 이게 얼마큼 내 세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참고로 저는 5개를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회사를 5개 또 운영하고요. 이렇게 강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24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25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도 한 줄 알고, 제가 처음 했던 기획이 50만 원짜리 기획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부분에 이 기획이라는 게 좋은 기획이 있어도,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강의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수요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 강의 때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기획서를 잘 써서 사실은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잘은 다 써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심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첫 페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건 얘기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할 줄 알았죠? 우리 담당자한테도 여쭤볼게요. 네, 담당자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네, 어떤 청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사석에 오신 분들 궁금증 최대한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 그 실험 가능한 어. 방법이라도 네, 네. 그런 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물어보고 가면 은근히 기대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 어떤 걸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여기 사업 담당하면서 네. 저도 지금 기획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기획을 하는 행사에 좀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이 동원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은 네. 더 전문가에게 좀 네. 들어보고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문화 기획자는 아니었고요. 우연치 않게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실은 기획자라는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홍대에 클럽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걸 만든 분이 그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친한 형처럼 지내는데, 그 대표님 덕분에 저도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고, 아, 저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문화기획자란 무엇이냐라는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기획자들은 대부분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화라는 범주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앞에 계시니까 자꾸 앞에만 시키게 되니까 그건 좀 식상하니까요. 한번 앞에만 시켜볼게요. 네,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냥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문화기획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뭔가 그 사회, 그 지역에 있는 특징들을 조금 잡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런 콘텐츠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전시, 공연 뭐 이런 쪽인.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옆에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문화라는 뭐예요? 문화? 문화는 네. 사람과 네. 사람이 좀 네. 즐길 수 있는 여러 공간.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는 한정을 갖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장소와 공간에다가 컨텐츠를 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컨텐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전시 문화도 있지만 지역 문화, 예를 들면 여기는 자갈치 시장이잖아요. 그 자갈치라는 어떤 생선을 파는 컨텐츠가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생활문화, 운동문화, 환경문화, 복지, 청년, 기성, 그 다음에 실버 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포함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공간과 장소에다가 배치하는 사람들을 문화 기획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는요, 첫 번째는 공공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지원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후원과 자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아마 공공 지원을 많이 받길 원하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공공지원은 3년 정도의 졸업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 제가 문화기획사 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점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냐? 3년 차에 이 친구가 민간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3년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공고사업이 뭐 떴는지부터 보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공공의 지원 사업들은 아주 마중물로서 내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의지만 하다 보면은 약과 똑같다.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콘텐츠가 없다라는 병이 걸렸을 때 낫게 해주지 못하고 면역력이 생겨서 침체된다. 그래서 우리 민간 차원의 후원과 자생을 통해서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획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창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창고죠? 농협 창고입니다. 자, 이런 창고 예전에는 썼다가 창고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른 공간으로 가죠. 이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때 원도심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원도심에 사람들이 많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많이 가잖아요. 부산으로 치면.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원래 우리 원도심이었던 공간들에 그대로 거기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다시 갈까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콘텐츠와 문화와 무언가시 있어야지 우리가 서면을 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지역을 가는 거죠. 이 공간에 원래 목적대로만 다시 뭐 여쭤볼게요. 창고의 원래 목적은 뭐죠? 창고의 원래 목적? 보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기능만 담는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쓸까요? 새로운 창고가 있어요. 여기가 옛날 창고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창고를 막 좋아해요. 근데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이 공간에 사람들이 다시 찾는다?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최근에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이죠. 카페나 문화 공간. 이게 바로 컨텐츠 기획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기존의 목적과 새로운 기능을 담아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주는 것들이 우리는 공간 문화 기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가치가 없었던 공간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 오늘 쭉 오다 보니까 여기 B라고 써 있었던 옛날 전시 공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멈춰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도에 피아크라는 공간을 만드는 어반플레이라는 팀들이 그런 공간 문화 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문화 기획자라고 하면 그 공간에 전시하고 공연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새로운 콘텐츠와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 공간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들을 우리는 문화기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기존의 공간들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재활용은 뭐냐면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서 새롭게 공간을 탄생시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자체를 우리는 공간 문화 기획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이런 거죠. 여기는 원래 폐교였어요. 폐교를 원래 교육의 목적대로 초등학교로 다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기 올까요? 이 시골에 오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감작고 스튜디오예요. 아마 예술이나 문화하는 친구들은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공간입니다. 여기가 전시, 문화, 다양한 예술 행사들을 기획함으로써 강원도 시골에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폐교에 이 공간을 찾는 공간이 됐죠. 즉 공간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간 문화 기획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품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상품으로 돌아보면 자, 요런 물병 있죠. 네, 한승원 센터장님 오셨네요. 네, 담당자님 한승원 센터장님입니다. 네,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이 있어요. 페트병이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는 뭐예요? 이 원래 병의 목적은 뭐죠? 물을 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 먹고 나서 다시 물을 채우면 이 병을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획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기존의 물건들을 가지고선 새로운 목적대로 쓰죠. 원래 목적은 이런 목적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목적을 담아서 새로운 기능을 담아주는 게 우리가 기획자로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우리 문화 쪽으로 와볼게요. 자, 현수막 있으시죠? 현수막의 원래 목적은 뭐죠? 현수의 뭐냐? 홍보죠. 자, 근데 이거 다음 페이지 뭐 나올지가 예상이 가시죠? 나오시죠? 한 15년 전부터 우리는 요거를 버리지 않고 뭐라고 했었죠? 요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을 합쳐서 업사이클링을 다시 한국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재활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공간이든 사물이든 물품이든 그 제품에다가 재활용과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접점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문화기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가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 앞에 있는 도시재생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도시재생 큐레이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문화, 공연, 사회, 정치, 경제, 그다음에 상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도시재생이라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은 뭔가요? 한번 여쭤볼까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는데 뭔가요? 우리 도시재생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죠.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왜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2022년 올해까지 얼마를 쓰는 사업이냐? 50조를 쓰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뭘 했냐? 여기 공간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공간을 만들고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시설은 잘 해놨는데 사람들은 없어요? 없죠. 방치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야,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공간에 그러면 누군가를 오게 만들고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건설이나 아니면 뭐 조경하는 사람들이 베이스였다면 이걸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필요한 시점이 딱 된 거예요? 바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즉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으니 그 공간에 우리 아까 담당자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 할 거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양성해서 키워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중요하냐?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계가 바로 문화재생이라고 보면 돼요. 문화재생은 뭐냐면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제나 플리마켓 같은 거 들어보셨죠? 축제나 플리마켓. 이게 왜 재생이냐면 요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찾아오면 그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역에서 플리마켓을 기획하는 기획자면 나는 도시재생 전문가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재생 전문가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재생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도시재생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도시재생 중에서도 문화재생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문화재생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1단계에 포함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문화도시가 어디예요? 영도 있죠. 영도 문화도시. 이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주는데 얼마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죠? 200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문체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창업 공간이에요. 우리가 왜 공간 창업이 중요하냐면 여기도 오시다 보면은 공연만 보러 오는 것보다는 공연도 보고 마시기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딘 줄 아세요?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핫플이 먹을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마실 거리도 있고 한 지역을 우리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자들은 이런 공간들과 함께 문화를 연결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두 개를 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네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홍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단계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화기획자 중에 이런 문화기획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집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 문화 공간 기획자라고 해요. 딱 보기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수리 하는 사람들이죠. 집수리.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집수리라고 하면 이건 도시재생인데 여기에 문화기획자가 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슨 캠프가 되죠? DIT라는 캠프가 돼요. 이건 뭐냐면 DIY가 Do It Yourself라고 하면 이거 DIT는 Do It Together라고 해서
이런 공구를 가지고선 집수리를 하는 것들을 교육 콘텐츠화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기획자라고 합니다. 자, 요것들이 문화가 들어가면 어떻게 기획자가 기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이는 집수리가 문화 기획자들을 만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는 아니고요. 실제 돈을 내고선 투입하는 DIT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문화가 빠지면 이건 뭐가 되죠? 막노동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행사는 5일 동안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5일 동안. 여기 이제 기획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획은 일단은 군산이라는 도시에 버려있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텅텅 비어있던 건물을. 자, 근데 여기에서 뭐 프리마켓을 하던 뭘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다시피 일단은 이 공간을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면 뭐가 들죠? 인건비라는 게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DIT라는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담아서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냐면 단 한 번도 공구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구를 잡아볼 수 있는 체험의 콘텐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까 공연하시는 분들 보셨죠? 공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과와 연결시켜서 지역의 콘텐츠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요가도 있으셨고요. 그쵸?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를 공간을 만들고 이게 요즘 트렌드의 공간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나요? 부산하면 되게 유명한 이런 벽화마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감천이죠. 근데 감천은 요즘은 어떠세요? 주민분들은 와 감천 very good 이거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 이러십니까? 힘들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함께 네, 다음 강의 있으신 센터장님이신데요. 저랑 친해가지고 한번 사진 찍으시려고 하나 봐요. 네. 이런 공간 기획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 기획에서 가장 빠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 참여가 굉장히 적어지고 그분들은 되게 불편해지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런 기획들이 빠졌는데 그런 기획들이 이제 주민 의견들이 담기고 기획자들이 담기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앞과 수준과는 낮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용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이런 기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 기획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단계인데요. 공간 창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순창하면 혹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순창. 고추장.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제 사진 3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무도 안 맞추실 것 같은데요. 자, 뭐가 유명할까요? 순창하면. 예? 뭐요? 아,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네. 아, 생태공원. 아, 순천. 그건 순천. 여기 순창. 네, 순창. 자, 제가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창에도 많고 여기 자갈치 시장 주변에도 많은 게 있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저 여기 앞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한 300명 봤어요. 뭐냐면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 아, 순창에도 많고. 자, 그러면 노인이 많다라는 것들은 지역의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이라고 보통은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어디 빠져 있냐면 대부분 지역의 문화를 할 때 지역성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고려시대 때 누구, 근데 되게 놀랍게도 우리 지역의 고려시대 때 누구 해가지고 그 형상을 통해서 비누 만들기 해요. 그 다음에 그 비누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 비누를 놔두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기획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의 역사도 중요하고 지역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선 콘텐츠화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예요. 왜? 모든 지역이 우리 부산처럼 굉장히 뚜렷한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그 외의 지역은 또 콘텐츠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콘텐츠 기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창인데요. 순창에 딱 이 공간은 원래 청년이 가서 야, 내가 공간 문화 기획을 통해서 공간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이 공간은 고추를 말리던 창고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처음에는요, 홍대나 이런 유명한 뭐 가수들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죠. 자,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해보시지 아시죠? 공간 잘 만들어 놓고 유명하다고 서울에서 오고 어디에서 왔는데 지역과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홍대에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홍대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만의 컨텐츠를 만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분들은 80대, 70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어떤 걸 만들어 보겠습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기획자가 콘텐츠 기획을 해서 이 공간을 살렸는지. 동네별로 래퍼를 배치해 줬어요. 랩이 노래냐고 흉봤더만 내가 랩을 할 줄이야. 자, 이 문화 기획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일단 순창이랑 랩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랩이라는 문화는요, 노인 문화인가요? 청년 문화인가요? 청년 문화에 가깝죠.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달라지는 순간 똑같은 컨텐츠도 다르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화 기획자로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무료로 하나를 뭔가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뭘 제공하시겠습니까? 무료로 주민들이 이걸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제공. 일단 힌트, 순창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많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요 기획자 모임에 산다라고 하면 뭘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한 1분 정도 드려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스켜볼게요, 제가. 네. 뭘 제공해드리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네? 여기 공연을 보러 오신 손님들한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제 수업은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에요. 상상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한번 뭐 드리겠습니까? 딱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딱 여기 막 오셨어요. 막 공연을 막 즐기세요. 그러면 내가 무료로 우리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하나를 제공하겠다. 일단은 힌트는 고추장은 아니에요. 자, 왜 아닐까?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주 쉬운 거니까. 왜 아닐까요? 고추장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추장 주는 순간 옆에 가게에서 멱살 잡으러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기획자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념품. 어떤 기념품? 영구적인 거 어떤 거?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뭐 드리겠어요? 커피? 커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하면 커피는 팔아야죠. 그죠? 여기 카페인데 팔아야 되니까. 자, 정답은 사실은 여기는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기획자라고 하면 저는 요거 영상을 보면서 뭐 했냐면 막걸리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 잔씩만. 그 다음에 누굴 초대한다? 그 동네 파출소 서장님을 제복 입힌 다음에 앉혀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순창이라는 데는 여기에서 차를 타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잔 마시는 순간 딱 나가서 차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파출소장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시켜준다. 이런 식의 기획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나는 이런 기획을 해야 되겠다. 제가 문화기획 교육을 이제 원주시 담당 교수로서 이제 몇 달간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사실은 어떻게 기획을 하냐면 이 영상이나 사례들을 보고선 좋은 것을 보지 말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방식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딱 이렇게 교육이 왔는데 여기는 쓰레기통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선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가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 문화 기획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획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기획이에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혹시? 공간 기획인데 이런 거 보셨나요? 이 뭐 하는 데일까요? 공유주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공유주방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공간들에다가 잘 사람들이 쓰지 않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요게 전신 모델이 뭐여서요? 약간 청년몰 같은 거죠. 청년몰이 거의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쉽게 내가 공간 문화 기획자라면 이런 공유 주방은 몇 층에 있어야 될까요? 오! 왜요? 그냥 이제 딱 들어오는 곳은 자, 1층 정답은 맞았고요. 일단은 힌트 드리자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손님은 없어요. 요건 뭐죠? 다 배달 전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배달 전문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층은 정답 맞추셨어요. 자, 근데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1층인 그쪽 누구의 출입이? 그 정답이죠. 왜? 여기에 주요 고객들은 누구죠?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고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내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곽에 건물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담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여기같이 중심 상가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런 배달이 여기 중심상가에 있다고 하시면 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에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어떤 지역에는 안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뭘까요? 요건 뭐냐면 진 보관이에요. 진 보관하는 건데 진 보관하는 것들을 창고를 만들어 줬어요. 어디에다가? 바로 원도심에다 만들어 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빈 공간 있죠. 여기다가 요걸 만들어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일단은 이게 왜 나왔냐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개인 창고를 이렇게 줘요. 원도심은요 개인 창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요게 대박이 납니다. 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짐들, 자 그런데 버리긴 아까운 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 옷이라던가 스키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기획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창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가게의 이름을 뭘로 짓겠냐. 아까 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 기획서 쓸 때 잘 쓰는 것보다 붙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획서는 딱 여기에서 끝납니다. 어디? 제목에서 끝나요. 제목 한 줄로 이게 다 설명이 되면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창고를 대여해주는 가게를 했을 때 이렇게 창고를 옮겨주는 가게를 했을 때 가게 이름을 뭘로 줘보시겠습니까? 이게 기획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포스터 쓸 때 우리 기획자 담당님도 아시겠지만 요 명칭 정하는 게 거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랑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랑 30초 드려볼게요. 30초 아이디어 한번 해볼게요. 다 여쭤볼게요. 나라면 요 가게 이름을 뭐로 지겠다. 자, 우리 담당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나라면 뭐로 지겠습니까? 다락방. 오, 다락방.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렵죠? 줘보십시오. 줘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하나 줘봤어요. 지금 순간 생각이 났어요. 네. 딱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네. 뭐 있을까요? 생각 중. 제가 이게 왜 계속 생각하냐면 저는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 할 때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냥 보지 않아요. 어떻게 저기서 뭘 더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똑같이. 저는 짐을 옮겨주는 곳이니까 제가 이름 괜찮은지 보세요. 짐 캐리 어때요? 짐 캐리가 여러분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지 아시죠? 배우 아시죠? 짐 캐리. 그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포스터 네이밍을 짓는 게 이 기획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을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선생님 한번 지으셨나요? 네, 혹시? 네. 진짜요? 이야, 거짓말이 티가 납니다. 좋습니다. 거짓말 티가 확 났죠. 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안 들어보셨어요? 천안 가면 뭐 사와야 됩니까? 호두 과자. 그렇죠? 두 번째, 대전 가면 성심당, 군산 짜장면이요? 짜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빵집 유명한 데 있는데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성당.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부산 가면 뭐 사와야 됩니까? 부산 가면 우리 뭐 사와야 돼요? 자, 그럼 부산 잠깐 띄워놓고요. 울산 가면 뭐 사오셔야 돼요? 예? 뭐요? 고래 사와야 돼요? 아니, 고래를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햇반이요? 아, 햇반.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오시나 봐요. 그래서 전체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묵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천안, 대전, 군산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부산에 왔다고 어묵을 이만큼 사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 가더라도 요즘은 호두과자 거의 안 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국에 호두과자 다 파니까. 자, 대전 군산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성심당과 이성당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프랜차이즈들이 생겨서 다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천 가면 뭐 사와야 됩니까? 닭강정이요? 인천까지 가서 야, 인천 닭강정 사봐야지. 이렇게 되나요? 에? 가게 되면. 근데 만약에 버스가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닭강정 무조건 사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부산 가서 먹지 이렇게 될까요? 보통은 그렇게 되죠.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게도요, 큰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없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제가 문화기획자들의 역할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런 문화기획 쪽에서 공간기획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에 계양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양로 처음 들어보시죠? 계양로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요걸 만들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 뭔가요? 자, 맥주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역 맥주 중에 성공한 맥주 있습니까? 제주 맥주. 그렇죠. 그거 딱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린 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역 맥주가 기획으로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이 맥주는요, 최근에 엄청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설명하는 기획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굳이 이 병을 이렇게 놔두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기획자의 의도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왜 사진을 딱 이렇게 병 6병을 놓고 찍었을까요? 대처? 맥주인 거 알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길을 개척한다. 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네요. 오케이. 또 원래 목적. 친환경? 친환경. 자, 힌트는 지역 맥주예요. 지역 맥주는 상상해 보세요. 지역 맥주는 어떤지. 지역 맥주는 놀랍게도 500ml가 없습니다. 다 350ml예요. 작아요. 자, 근데 요 맥주는, 지역 맥주는 어때요? 기존의 기성 맥주들과 크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기획의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맥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거라는 맥주가 있고요, 예일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 맥주는 다 뭐예요? 예일이에요. 근데 한 번 마시면 마실만해. 맛있어. 자, 그런데 2번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이 지역 맥주, 계양로라는 맥주는 기존 맥주보다 몇 % 더 맛있게 만들었을까요? 맞춰보세요. 10%, 20%, 30%, 100%. 놀랍게도 2%만 맛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걸 기획할 때 사람들은 너무 맛이 차이가 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만 맛있고 똑같은 크기에 같은 가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기획의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화기획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 기획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볼게요. 글씨가 보입니다. 계항로. 그냥 이렇게 쓰면은 요건 뭐냐면 빈티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도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갈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기획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 글씨에도 스토리를 담아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기획자들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것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요 글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짠! 요거 힌트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요? 자, 여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옛날 때 영화관, 지금이랑은 달라졌지만 옛날 때 영화관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뭘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지금 이분은 그럼 직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잃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 글씨체를 부탁했어요. 자, 그럼 이 글씨체는 배민체 뭐 이런 것처럼 따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빈티지에서 뭐가 되냐면 클래식이 됩니다. 클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만의. 그리고 여기 카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엔 스토리텔링이 있죠.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성 기획자분이 직업이 없어졌다가 새롭게 직업을 찾게 되고, 여기선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씨 새겨주는 거 보신 적 있죠? 옛날 집 가보면 그런 것들을
자기 이름을 새겨주는 콘텐츠를 해서 상품으로 파세요. 자, 상품을 파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들은 내가 돈을 버는 동시에 그 지역의 구성원들, 특히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끌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맥주를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은 안 사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기획자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컵이랑 맥주 2병이랑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요거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이거를. 자,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컵도 예쁘고 요거는 맥주 다 먹은 다음에 꽃병으로 쓰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요거를 되게 놀랍게도 어디서밖에 안 팔아요? 계양로라는 동인천역 근처 상가에서밖에 안 팔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획자면 왜 잘 팔리면 인터넷에서도 팔고 모두 팔고 다 납품할 텐데 제가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소성. 그렇죠. 희소성인데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뭐죠? 그렇죠. 이것을 사기 위해 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즉 이거를 유명해지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만드는 게 이 기획의 완성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하나 기획들도 이렇게 만들어셔야 되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ESG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사시면서 문화기획자 중에 요거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은 기회가 무조건 옵니다. 자, ESG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다들 눈을 까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ESG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밀접하게 된 게 사회,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문제죠. 환경인데 제가 환경에 대한 요건 없어요. 그 페이지에 제가 따로 가져온 거고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 혹시 뭔지 아세요? 요 차 무슨 차인지 아세요? 뭔가요? 갤로포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30대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웃으신 분들은 30대 이상이다. 자, 이 차는 최근에 조기 폐차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매연 가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건물을 재생 쪽으로 좀 생각해 보면 건물을 부시지 않고 아까 우리 농협 창고처럼 새로 쓰잖아요. 우리 영도 가보셨죠? 영도에 가면 끌티라고 하고 무인 공간인가요? 맞나요? 그런 공간들이 기존에 원래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이제 부시지 않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런 공간을 부시는 행위는 이제는 뭐로 연결된다? 이런 건축 폐기물을 만드는 환경 파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공간들을 새롭게 활용하고 그 공간에 콘텐츠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할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설계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데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는 콘텐츠 문화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들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스크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상품을 만든다.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마스크가 이렇게 이 문화기획자가 하는데 여러분들과 동갑이거나 더 동생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기획가 환경문화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재 폐마스크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3, 4월 달 초기에는 감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아닌데 일회용 마스크 제 책상에만 해도 한 달에 30장이 버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할까? 재활용 안 돼? 그 마스크를 재활용하는데 이런 기획들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기획자들이 엄청 기획을 올 겁니다. 벌어지는 사태가 올해부터 인건비라는 돈의 문제를 당연히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뭘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가구를 만들어. 근데 마스크 재활용도 하고 싶어.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보통은 3중 필터인데 거의 98% 이상이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고 귀걸이는 거의 고무 소재의 끈, 코를 조여주는 이 철사는 얇은 끈 철사. 가장 큰 요소는 필터니까 필터에 집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순간 나 해볼래, 이거 될 것 같아. 캔을 이렇게 도려내서 첫 시작은 아주 어설프지만 열풍을 가해봤어요. 이 마스크는요, 뜨거운 바람을 쐬면 액체가 됩니다. 네. 녹아서 되게 신기하죠. 액화가 돼요. 식히고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떼냈을 때 굉장히 단단했고 심지어 그 텍스처도 이뻤어요. 3월, 4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실패해서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고 그래서 잠도 안 왔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틀 밤은 기본으로 샜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너 그러다 쓰러지면은 유작되는 거야. 처음 딱 의자를 만드는 거는 6월 달이었어요. 의자 하나에 1,500장 정도 들어요. 학교나 병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흔히 쓰는 화이트, 블랙이 있고 패션 마스크, 핑크색, 블루 이렇게 있는데 폐마스크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마모돼 있고 풍화돼 있으니까 녹일 때도 더 빨리 녹고 새 마스크보다 더 튼튼한 폐마스크. 저 드라이기 같이 생긴 거는 썬팅할 때 쓰는 썬팅 건이라고 하는데 않아서 그 마스크 텍스처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공장화시켜서 양산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마스크가 의자가 됐으면 조명도 될 수 있고 테이블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기업 단위의 힘이 있고 좀 큰 사람들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따로 마스크 수거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법, 정책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마스크로 재활용한다 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고민, 불편함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묵묵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언젠가는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메시지를. 이 ESG 관련된 기획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축제 만들고 공연 만들고 전시 만드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요거는 딱 보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ESG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해요. 150조짜리 사업이고요. 제가 요거를 1년 전에 강의를 딱 보여드렸는데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건데요. 요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실제 한 사람. 버리는 것도 일이고 환경 오염될까 걱정도 되지요. 이렇게 다 쓴 마스크 생활용품으로 기획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다 추가로 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에 버려진 마스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마스크는 무려 2천만 개. 한 해 73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쓰고 난 마스크는 대부분 소각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마스크의 주요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땅속에서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1톤을 태우면 3배가 넘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스토리텔링. 이런 게 있는데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원주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폐마스크 3만 장을 수거, 소독과 코 지지대 제거 작업 등을 아까보다 좀 단계가 좀 발전됐죠. 추출한 네.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이제 생활용품으로 바뀌었다는 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부터 골프티, 휴대전화 거치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버려진 마스크 10,000장을 모으면 이런 돋보기 안경 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사주겠냐? 그러면 이건 누가 사주냐? 공공기관에서 사줍니다. 그런 것도 우리 뭐라고 해요?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탈바꿈한 마스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그러면 요게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놀랍게도 잘 팔려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게 환경에 뭔가 저해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안 사려고 노력하고요.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가치에 지불을 하는 생산 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같이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수업을 듣는 우리 수험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미션을 드려보면 과제를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 ESG 기획자로서, ESG 문화기획자로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뭘 만들어 보겠습니까? 아까 정답 맞추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로. 어떻게 해요? 이거 또 보셨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맞춘 사람 처음 봐요. 야, 맞췄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타이어로 만든 신발. 또 처음 봅니다. 이 맞추신 분. 10,000km를 달려도 끄떡없는 자동차 타이어. 이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면 기존의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팔릴 줄 몰랐어요, 사실. 6개만 팔려도 진짜 행복할 것 같다. 100만 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생각한 거 한 12배 정도? 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죠? 네,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고. 이 팀은 창업 후 10개월 동안 폐타이어 1000돈으로 신발 3600켤레를 제작했습니다. 타이어 신발 만드는 과정. 폐타이어를 수거하고 양질 타이어만을 선별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뒤 타이어 고무 부분, 트레드만 정밀 분리합니다. 트레드층을 신발 모양으로 집어내면 타이어 신발 밑창 완성. 이 밑창을 이용해 신발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타이어 신발입니다. 평범한 여름 샌들로 보이지만 바닥을 보면 다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금 여기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구나 계속 느끼셔야 돼요. 신발 바닥은 각각 특별한 무늬를 이게 이제 지닙니다. 스토리텔링이죠. 내 신발이 아무것도 어떤 아닌 것 타이어를 같은데 지녔는지 이런 거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획자는 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진짜. 이건 겨울용에 특화된 거구나. 이것들이 이제 여름용으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고요. 겨울용이 아무래도 좀 더 노면이 미끄러지다 이 스토리가 없으면 자글자글하게 주름 안 팔릴 겁니다. 이 신발은. 사실 타이어는 1847년에 첫 등장해 170년 넘게 글로벌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 없죠. 그죠? 지금 스토리텔링 계속 하는 거예요. 타이어에 쓰는 고무는 내마모성이 높은 고강도 고무라서 제일 강력한 게 내구성이거든요. 일반 신발 겉창과 비교해 타이어 바닥면으로 만든 신발 겉창은 1.5배 마모에 강합니다. 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 자동차 타이어는 한 해 10억 분 이상이 버려집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합성고무 소재인 타이어, 우레탄 바닥재, 발전소 연료 등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재활용, 환경 이거거든요. 협박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수많은 폐타이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폐타이어를 처분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리점들이나 핫센터에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타이어를 폐기를 하는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수거 비용으로만 지불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신발로 사용하는 폐타이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신발에 걸맞은 모습으로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공장 20곳, 30곳, 30곳 찾아다니면서 거의 다 퇴짜를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딱 한 분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도와주겠다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죠. 어차피 저희 신발로 세상 모든 타이어를 다 없앨 수 없거든요. 모든 폐타이어를 신발로 소진해버려야지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신발 한 번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려진 타이어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로 만든 이 사람들. 언젠가는 테슬라 신발을 신고 달릴 날이 올까 상상하게 되는 24번째. 지금 이 영상에도 보시면 테슬라가 굳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을 넣어두는 거고요. 자, 요거는 또 뭐냐면 그 제주도 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맞추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정답 말고 이거 말고 제주도 하면 그냥 떠오르시는 거. 돌, 바람. 여잔가요? 네.
왜 여자면서 뭉칫하시죠? 근데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살짝 제주도에 가고 싶은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자, 사실 제주도 하면 여기는 뭐 귤이라던가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해녀라는 것을 콘텐츠로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관심 안 갖고 해녀 정도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관광지 갔을 때 따서 음식 정도를 파시는 분들을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기획자분은요, 이 해녀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획자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역과 특징을 상업과 연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저희 해녀의 부엌은요, 종달리에 계신 해녀분들과 청년 예술인들 20대부터 90대까지 2090이 함께 어울려져서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과 그리고 해산물 이야기, 그리고 해녀가 직접 차려주는 식사가 있는 식사와 공연이 결합된 극장식 레스토랑입니다. 극장식 되게 괜찮죠. 네. 바로 저렇게 하고 저분들이 따신 거를 바로 보면서 저희는 꿀소라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해녀분들이 채취한 이 해산물을 국내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얼마나 매력적인 해산물인지를 알리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해외로 확장을 해나가는 모델, 그리고 온라인몰을 통해서 더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해녀분들과 같이 제조해서 식품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지역민들과의 상생 구조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민들을 먼저 만나고 그 지역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색깔을 넣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힘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관객의 말이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죠? 해녀복도. 치유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저는 앞으로 이 해녀의 부엌이 함께 하시는 해녀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청년 예술인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관객분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제주를 경험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교감과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꼭 한번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지역의 기성세대의 직업으로 한정되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을 젊은 세대가 재해석하는 것들이 또 최근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어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역에 이렇게 투어 같은 것들도 운영하는데 아마 해설사 분들 뭐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이런 관광 문화 기획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지역을 가지고선 일반적인 대상자, 청년이나 도시재생 관련된 사람 말고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기획했던 것들은 주변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천안에 있는데 천안 주변에 평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택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많은 걸로 유명한가요? 평택은 뭐가 유명한가요? 그 미군이 많죠. 미군.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관광을 팔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천안은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에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거,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친구들에겐 새롭고 특이한 것들을 기획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특히나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지역에 있는 절을 가보는 건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절 가봤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군들이 이렇게 생겼지만
20대 초반이에요. 21, 22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거를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냐면 전통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거짓말을 치죠. 뭐라고? 자, 여기 10바퀴 돌면 너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마이 드림이 있죠 하면서 10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 기획의 마지막 점은 어디냐면 마지막에 여기에 어디에다 내려주면 평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오는데 어디다 내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문화 기획자라고 하면 이 미군들을 대상하는 투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코스 중에 마지막 코스로 어디다 내려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코스로. 마지막 코스로. 저희가 내려준 데는 마지막 코스가 코스트코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게 뭐랑 똑같냐면 뉴욕 한복판에 이마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지역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바라보면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다. 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역에서 작게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지역의 관광가 연결해서 했는데 요거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 기획이 얼마짜리인지. 1인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기는 요거를 다 즐기는데 얼마인지, 게스트하우스, 잠자고, 술 무제한에다가 저녁 바베큐에다가 여기에 타오는 프로그램 다 즐기는데 요거 태워주고 요트도 태워주고요. 저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하고 맥주 무제한, 바베큐, 숙박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는 1인당 얼마일까요? 예? 10만원에서 15만원. 15만원. 네. 선생님 얼마면 가시겠습니까? 딱 이 프로그램 보고, 아, 난 이 정도면 가겠다. 20만원. 5만 5천원. 5만 5천원.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지역에는 충주라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충주라는 지역에 관광을 갈까요? 많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역은 매력적이나 지역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프로그램들이 원래 프로그램보다 축약된 프로그램으로서 샘플만 가지고 쭉 투어를 만들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음에 왔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단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함께 담기다 보니까 이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자, 이 게스트하우스가 왜 중요한 앵커 시설이 됐냐면 여기는 아주 작은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민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엄청 들어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 주는데 안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식이에요. 조식을 안 주는 대신 뭘 주냐면 조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은 어디다 쓸 수 있다? 그 동네 주변의 식당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떠들고 먹을수록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게스트하우스가 만약에 운영이 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세탁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세탁물을 직접 빠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 카톡에서 어떻게 해요? 요 세탁물 빨아주실 분 누구 있으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들면 집에다 빨아서 갖다 주면 수익 구조가. 그래서 동네의 작은 공간, 충주라는 작은 공간. 자,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대표님이 지금 현재 뭘 맞았어요? 코로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가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뭘 발견하냐면 이렇게 충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차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캠핑카였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캠핑카가 방치되어 있는 거 보고선 어떤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네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냥? 보통 그렇게 가죠. 방치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질문을 해봅니다. 캠핑카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캠핑카 한 달에 몇 번을 쓰세요? 평균 몇 번 쓸 것 같아요, 캠핑카? 많아야 정말 매일매일 다녀도 이 한 달에 한 8번?
쓰면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 어떻게 내냐면 방치된 그 캠핑카를 보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방치된 캠핑카가 방치되어 있을 때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에어비앤비처럼 전화라면 전화를 한 지역에다가 주민분들이 배달을 해줍니다. 캠핑카를. 음식을 배달해 주시지 배달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창업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뭐만 있으면 돼요? 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만 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캠핑카를 방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월 할부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내가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내 차가 되는 거죠. 이게 관광문화기획자.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 중에 문체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관광규례 PD라고 보셨을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 좋죠? 이거 부산에서 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배달해주세요 하면 바로 배달해줍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지역에서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 또 가져왔냐면 기존에 봤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결혼식 웨딩 촬영도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촬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요런 촬영들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사례 여러 가지 보여드렸어요. 관광도 있고, 공간도 있고, 뭐 상품 개발도 있고 한데, 지역 문화 기획자가 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되냐면 지역의 전문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질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가운데 안경 쓰신 선생님, 오늘 우리 부산의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부산의 가장 큰 이슈. 오늘. 잘 모르죠. 놀랍게도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사람들 잘 몰라요. 특히 누가? 지역 사람들이. 왜? 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옆에 울산이라던가 김해라던가 다른 지역의 좋은 카페, 맛집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 막상 물어보면 어디 있었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지역의 전문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요것도 질문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요거. 지역 신문, 방송, 소식지를 보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걸 보는 사람이 그 지역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들을 보는 순간 지역의 5% 안에 투입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지역 신문과 방송이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KBS, MBC, SBS, 조중동, 한겨레 신문 같은 메이저 언론에는 우리 동네, 특히나 부산에 대한 내용들이 홍보에 가까울까요? 정보에 가까울까요? 대부분 홍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월드가 생겼다. 근데 소식지나 지역방송에는 롯데월드에 생겼는데 뭐가 있고 더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메이저 언론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제가 놀라운 걸 봤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현금으로. 500만 원을 하는데 2달 동안 돈만 쓰면 된대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10명을 뽑는데 10명 중에 1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이런 청년 센터에서 했던 거거든요. 10명을 뽑는데 500만 원 그냥 쓰기만 하면 된대요. 술만 안 먹으면 된대요. 10명 중에 1명을 뽑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명 모집에 1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와 돈이 되는 것들은 실제로 지역에 요 세 가지 있는데 요걸 세 가지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요거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 휴대폰 잠깐 꺼내셔가지고 저랑 요거 잠깐 해볼 건데요. 네이버 창 딱 여시고 네이버에다가 뭘 쳐볼 거냐면 부산을 쳐볼게요. 부산. 여러분들은 잠시 5분 뒤에 어떻게 변할 거냐면 네이버 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부산을 치게 되시면 뭐가 나옵니까? 부산 시청이 나오실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쭉 올려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쭉쭉쭉 올려볼게요. 뭐가 나오시는지
부산시 뉴스 뭐 이런 거 나오나요? 그 다음에 뭐 나오나요?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산 뭐 나오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부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부산을 검색하면 부산을 검색했더니 부산시청 홈페이지 올렸더니 날씨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산 서면 맛집 정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티몬, 그 다음에 부산 뉴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부산 뒤에다가 맛집까지 쳐볼게요. 부산 맛집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부산 맛집을 치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쭉 올리다 보면 파워 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 그 다음에 부산 맛집 인플루언서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뭔지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네이버 창은요, 검색하는 단어에 따라서 그 콘텐츠를 가장 많이 클릭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아까 부산에 했을 때는 뭐였어요? 부산시청이었고요. 맛집을 쳤을 때는 뭐가 맨 위에 올라왔죠? 바로 플레이스가 가장 먼저 올라왔죠. 자, 그러면 제가 부산 청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부산 청년. 부산 청년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청년 정책 플랫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뷰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청년 플랫폼 외에 뷰라는 것들은 뭐죠? 블로그와 카페에 검색을 하는 거죠. 어떤 걸 가장 많이 본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본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다 올려야 된다? 블로그와 카페에다 올려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요걸 설명드릴 건데요. 디지털 뉴딜과 문화기획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옛날 때는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이런 시대. 왜 그랬냐? 간판을 통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 공간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엄청 큰 공간들로 우리가 간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요, 핫플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은 이렇게 변해 있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 때문에. 왜? 여러분들 저한테 만약에 어디 맛집 어디 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여기 맛있어요 라고 하면 간판을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네이버에 쳐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나요? 여기서 다 결정하고 옮겨지게 돼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한 컨텐츠를 잘 기획하는 것, 즉 조기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넣는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뭐보다? 오프라인 간판을 세우는 것보다. 자, 그래서 왜 이게 더 중요해졌냐? 요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셀프 주유소도 가보셨을 거예요. 불과 15년 전만 불과하더라도 셀프 주유소에 대해서 어색함을 갖고 있었고, 이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무인 카페 이런 식으로 밀키스트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했고요. 지금 현재에는 가장 효력이 있는 게 이 배달의 민족인데, 여러분들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기획자에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잘 간판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나 아니면 그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생활 전반에서 이제는 모바일라이징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는 이 심리적인 분석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좀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콜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콜포비아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트렌드에 조금 빠르신 분들인데요. 이 콜포비아는 뭐냐면 전화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느 정도냐면 약 70%에 가깝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서 핑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누가 잘 노출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인스타에서 한번 좀 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이런 거보다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획조로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교육이 있는데 이 청년 교육 관련된 것을 가지고선 노인정 앞에 가서 포스터나 아니면 전단지를 나눠드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대학교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처럼 타겟팅하는 것들을 우린 온라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해시태그 건다고 하잖아요. 자, 해시태그 거는데 제가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시 한번 꺼내시고요. 이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구글 창을 켜시고요. 이건 구글에서밖에 검색이 안 돼요. 구글 창을 켜시고
검색량 조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량 조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이트가 뜹니다. 요거는 뭐냐면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람들이 A라는 걸 검색했을 때 그 다음에 뭘 검색하는지 쫙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요 뒤에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검색을 하나 해봤어요. 자, 보니까 검색은 PC에서 5,100회, 모바일에서 3,600회. 여러분들은 이 검색어는 대중 검색어입니까? 전문 검색어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전문? 아니면 대중성 있는 키워드? 자,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하는 사람과 이거 하는 사람, 어떤 게 대중성이 더 높을까요? 그죠? 모바일이 더 높겠죠. 모바일이 낮다는 거는 이건 대중 키워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뭘 검색했냐면 도시재생을 검색한 거예요. 딱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그 사이트 활용하시다 보면 제가 만약에 도시재생을 검색하면 관련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량이 딱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해시태그를 걸 때 도시재생으로 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는 게 맞습니까? 사업으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걸로 걸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시태그화하는 연관 키워드를 쫙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 들어가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이해하는 거?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부산 청년센터에 있으니까 부산 청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산 청년. 부산 청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관련 키워드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리시면 관련 키워드 중에 뭐가 가장 많은지 한번 봐주세요. 뭐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키워드 양이 가장 많은 게 뭔가요? 청년주택이요? 청년주택? 그런 식으로 그럼 청년주택이라고 걸어주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가장 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 내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해시태그 거는 거. 이게 가장, 왜 사람들은 그렇게 검색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를 걸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검색할 것 같은 거를 걸어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다시 돌아와서 그 두 개는 꼭 사용해 보세요. 두 개 사용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교육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전시와 공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청년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욜로보다는 발전, 이런 것들의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꽂히는 세대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 발전, 자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심취해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공간들은 실제 공연보다는 이렇게 교육 콘텐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교육 콘텐츠 중에서도 어떤 교육 콘텐츠를 하냐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배울 수 없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집어넣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배우고 싶다라는 콘텐츠가 있으면 그 공간과 그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뭘 많이 해드렸냐면 생각보다 지역에 랩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랩을 배울 데가 없어서 그러면 이런 기획들은 어떻게 하냐? 저희의 문화기획의 첫 번째 스텝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 나가서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요 어떤 문화 콘텐츠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부터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창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기획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라는 기획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제가 래퍼를 5명을 양성시키는 건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어린 친구가 8살,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45살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배틀을 시켜요. 그러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분은 너는 너무 어려. 뭐 이러면서 배틀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8살 친구거든요. 레코딩까지 해서 음반해서 딱 줍니다. 그럼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제가 여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원도심에 단 한 번도
30년을 살면서 와본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콘텐츠가 앞으로 지역에 특히나 재생, 사람들이 안 오는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 제가 많은 지역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버스킹 우리 사람 안 오는 데 가서 하면 사람들 와요? 안 옵니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요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기획은 뭐냐면, 요 회장님께서 옥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옥션을 만드신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강의를 해줬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건데, 제가 요거를 운영해요. 요거 뭔지 아세요? 뭐 하는 데일까요? 아까 전에 그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창업한 사례예요. 이 뭐 하는 데일까요? 맞춰보세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건데. 그렇죠. 바디핏 스튜디오를 저희가 하거든요. 바디핏 스튜디오를 저희가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어느 날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피트니스 하는 게 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트니스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연관 키워드가 홈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 또 뭐가 나오냐면 바디 프로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바디 프로필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재밌는 거냐면,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연관 키워드에서 검색량의 바디 프로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홈 트레이닝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이 찍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천안에 100평, 제주도에 2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몇 팀 찍을 것 같으세요? 요거? 몇 팀 찍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저희가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공간이거든요.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간인데 한 달에 저희가 거의 100팀 찍습니다. 100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한 팀당 48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팀이니까 저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랩바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세요. 왜 그러냐? 저희는 사실은 이 마케팅 전문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월세가 13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100평 요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왜 130만 원밖에 안 하냐?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에 사람들은, 저희는 간판도 없어요. 저희 한번 오시면 간판이 없거든요. 간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신 뭐만 하면 되죠? 온라인 간판만 잘 달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제가 요거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요거 팁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기 게시물에 도시재생 하니까 누가 있어요, 다? 제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부산 청년 했을 때 해시태그 걸면 여기 딱 나올 수 있어요. 얼마 만에? 한 1시간 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모든 SNS 플랫폼은 가운데 버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운데 버튼이 가장 중요해요. 인스타에 지금 최근에 가운데 버튼은 뭐예요? 릴스입니다. 릴스예요. 릴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인기 게시물 중에 놀랍게도요, 요 한 공간만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좋아요가 많아 이게 아니라요, 릴스에다가만 주는 거예요. 릴스에게만. 자, 근데 놀랍게도 부산 청년 했을 때 릴스 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특히나 요 가운데 버튼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문화 기획하거나 뭐 할 때 릴스를 활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스를 활용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게 판단되어지고요. 뭐 오늘 좀 내용이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스페이스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돌아보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잖아요. 지금 이 공간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공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어떻게 사람들 여기다 공간을 채워둘 건가에 대한 컨텐츠 기획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다양한 개체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할 수 없고, 특히나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네트워크를 많이 유지시키려고 하고요. 그 작업 중에 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좀 눈에 띄냐면, 지금 색깔이 눈에 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역의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저희는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8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분들입니다. 이 청소년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작업들을 누가 하냐면, 이런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이 청년을 선정했을 때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한 다문화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문화기획자로서 아직은 이 다문화라던가 ESG 문화나 디지털 뉴딜 문화기획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요 세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기성의 어떤 공연,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장르로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획자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시간 남을 테니까 그때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쉬지 않고 했네요. 1시간 반 정도 쭉 했고요. 네, 어떻게 시간 좀 빨리 가셨나요? 네, 억지스러운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